안녕하세요. 정책자금과 절세전략자는 세무사 정식한입니다. 요즘 들어 폐업하면 어떨까요? 이런 전화를 정말 자주 받습니다. 그만큼 요즘 사업이 쉽지 않다는 뜻이죠. 반면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도 있는데요. 과연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 자문세무사로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잘 되고 어떤 스타트업 회사들이 망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현재 제가 자문 중인 한 스타트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투자를 받았는데요. 처음에는 신보에서 보증서 대출을 받았습니다. 근데 1억, 2억 이렇게 대출을 받아도 금방 다 쓰죠. 그래서 대출 연장 시점에 신보의 증액을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상담을 하러 갔더니 신보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. 대표님, 대출 말고 투자로 진행하시죠? 처음에는 제가 그 회사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신보에서 함부로 이렇게 투자 제안을 하지 않거든요. 그만큼 이 회사는 믿을만 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. 그럼 이 회사와 망하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이때 이 스타트업은 창업 4년 차였는데요. 신보에서 지분 2%를 받고 1억 정도를 투자해 줬습니다. 쉽게 말하면 4년 만에 회사 밸류가 50억이 된 거죠. 물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반대로 망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은데요. 오늘은 제가 실제 자문하면서 봤던 스타트업이 망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수익화, 초기 수익화 단계에서 데스밸리를 견디지 못합니다.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초반에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. 세무사님, 저희 제품은 정말 자신이 있는데,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. 또는, 세무사님, 저희는 투자만 한번 받으면 바로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, 쉽지가 않네요. 맞는 말입니다. 아이디어는 좋고, 기술도 좋은데, 현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그 사이에 인건비나 개발비, 마케팅비는 계속 나가죠. 그래서 결국은 통장이 점점 말라버리고, 이번 달까지만 버텨보자. 다음 달엔 분명 뭔가 터질 거야.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지만, 터지는 건 매출이 아니라 자금 압박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시기를 버티는 회사들은 살아남고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. 그럼 두 번째, 자금 조달을 못합니다. 그래서 못 버티는 거죠. 버티려면 결국 자금이 필요합니다. 근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단계에서 막혀요. 왜일까요? CFO도 없고 제대로 된 회계팀도 없고 그나마 이제 가까운 전문가라고는 세무사뿐인데 자금 조달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죠.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은 세금을 줄이는 관점에서 결산을 합니다.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금 조달을 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비용을 최대한 잡자.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그런데 은행이나 기관에서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. 이 회사는 수익성이 없네.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데 결국은 세금을 아끼려다가 자금줄까지 막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. 단순히 이 재무제표는 신고용 서류가 아닙니다. 기업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단순히 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좋은 회사로 보이게끔 만드는 결산, 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세금 줄여야죠.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부터 절세 구조를 세워두는 게 중요한데요. 세금은 줄이되 투자자는 믿을 수 있게 이 균형을 잡는 게 바로 재무제표 관리의 기술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비용을 줄이는 구조를 몰라서 망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은 버티는 싸움입니다. 근데 대부분의 회사 대표님들은 돈을 더 벌어야 된다.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세금이죠. 근데 이 세금 문제는 사실 절세 구조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때 이미 결정이 됩니다.
대표자를 누구로 할 건지, 사업장 주소를 어디에 둘 건지, 그리고 업종은 뭘로 할 건지, 이 몇 가지의 선택이 5년간의 세금을 바꿔버립니다. 누구는 세금을 100%다 내고, 누구는 50%만 내고 사업을 하죠. 심지어는 어떤 스타트업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5년 동안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. 누가 더 오래 버틸까요?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, 정책자금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느냐, 무너지느냐가 갈립니다. 결국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, 수익화 되기 전에 버티지를 못하고, 두 번째, 자금 조달 구조가 막혀 있고, 세 번째, 절세 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건 단순히 회계나 세무의 문제가 아닙니다.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스타트업일수록 세무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, 재무제표 관리, 지원금 활용까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. 이건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죠. 지금이 바로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. 데스밸리 한 가운데에 있을 때는 무언가를 바꾸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구조를 다시 설계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창업 시 절세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. 그 링크를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 영상도 꼭 함께 보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상담과 자문 사례를 통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큐레이션해서 전달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한 번의 점검이 대표님 회사를 살릴 수도 있어요.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항상 사업 번창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